더 본질적인 거는 의사 수를 늘리면 네. 결국 지금 내외산소라고 하는 네. 그 필수 의료 그렇죠. 내지는 지방 의료의 지금 소멸 문제인데 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그걸 5년 늘려놓고 또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게 좀 졸속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의대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나온 이제 의료 정책도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것까지는 또 하나하나 짚어드리기가 좀 복잡한 문제를 어려운 이야기는 문제입니다. 하실 거고, 예, 의대 예. 정원만 하는 그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의대 정원을 예를 들어서 2,000명씩이나 늘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졸업을 해서 이제 의사가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로 빠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네. 문제도 또 별개의 네. 문제고. 당연히 이제 지방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지방 인구가 소멸 직전에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병원들도 사실 그쪽에서 개원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소아과나 이런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쨌든 이게 의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의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의료와 그 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이제 가장 그 다른 인프라 내에서 이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정책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가 지방 같은 네. 경우 인구 소멸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쪼그라드는 축소사는데, 그러니까요. 이 의사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과연 그 필수 의료를 좀 갈 것이냐? 지금도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네.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아니,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지 결론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의사들이고요. 네. 그게 독점적인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들은 국민인데 네.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다. 당연히 국민 이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